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서지영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식 슬로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본부는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을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임과 동시에 도덕성 논란에도 아랑곳 없이 부적절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의 지방정부 장악을 막아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당은 민주당과 차별화하여 깨끗함과 유능함이라고 차별화 포인트는 깨끗함과 유능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깨끗함은 범죄와 비리를 배격하는 공정의 원칙이면서 상대 당과 대비하여 도덕적 우위를 분명히 하는 메시지이며, 유능함은 약속을 성과로 보여주는 실행력을 뜻하는 용어로 현재 우리 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이번 슬로건의 핵심인 지역이 올라갈 시간은 바로 지금이 변화하고 도약할 시점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슬로건은 단순한 문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게 확장하여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올라갈 시간, 부산이 올라갈 시간, 전북이 올라갈 시간, 지역명을 넣을 수도 있고, 내 삶이 올라갈 시간, 경제가 올라갈 시간, 문화와 복지가 올라갈 시간, 여성 또는 청년이 올라갈 시간 등 국민들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슬로건은 첫째, 도덕적 우위와 실천 가능성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둘째, 지역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며, 셋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캠페인으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형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올라가게 하는 현명한 선택이 결국 내 삶이 나아지게 만드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우리 외교의 현주소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이고, 이번에는 SLBM 발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통제와 민간 선박 공격으로 간신히 잡히나 싶던 국제 유가가 다시 치솟을 위기입니다. 설령 전쟁이 마무리된다 해도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전쟁 복구와 민생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 기반의 무역 네트워크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까지 강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를 비롯한 이재명 정권의 반미, 반기업 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의회, 백악관, NSC와 국무부, 핵심 싱크탱크까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바쁘게 만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국민의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를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백악관 NSC 고인사와 북한 비핵화 전략을 깊이 있게 공유했고, 국무부 고인사를 만나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문제에 대해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미국 공화당과의 보수정당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은 한미 동맹을 다지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정부와 여당이 다른 길을 고집하면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 우리 기업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를 기준으로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외교까지 뒤흔드는 SNS 중독도 즉각 고쳐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방미 성과는 잠시 후 기자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이 최대 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한술 더 떠서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사업이 되는 대기업 노조들이 과도한 요구를 계속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정권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급기야 편의점 사장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CU 편의점 배송 기사들이 원청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삼각김밥, 샌드위치, 신선식품 등 주요 공장들의 출입구를 막고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의 2026년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71%가 노동정책을 최대의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작년 같은 조사에서는 9.4%에 불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져서 작년 아태 지역 2위에서 올해는 홍콩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증시는 오른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돈을 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만과의 1인당 GDP 격차가 5년 뒤 1만 달러까지 벌어진다는 충격적인 조사도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탈출하고 외국 투자가 철수하기 전에 우리 노동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이 벌써 일주일이나 우리 측에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50장에서 100장씩 정보가 쌓이고 있었는데 현재 한미 양국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 안보 대참사입니다. 문제의 발언 자체도 대단히 심각한 실책이지만 그 발언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발언 이래 누적된 리스크의 현실화이자 예고된 참사입니다. 긴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지금 경질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IMF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을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채 D2가 GDP 대비 올해는 54.4%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56.6%로 상승해서 비기축 통화 선진국 평균인 55%를 처음으로 상회할 전망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입니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부채 비율이 연평균 3.0%씩 증가해서 주요국 중에 두 번째로 빠른 비율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성장률은 1 내지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징한 경고입니다. IMF 보고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정부 재정정책의 기조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은 이미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정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조건적인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지출 구조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정책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국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훼손하는 치명적인 안보 사고였습니다. 라파엘 그로시의 보고를 인용했다는 해명만으로는 그 본질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정 장관이 공개한 군사정보는 미국의 위성, 감청, 정찰 자산을 통해 축적된 최고 수준의 기밀 정보입니다. 한번 공개되면 북한은 즉시 위장, 차폐, 통신 변경에 나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미 정보망은 무력화하게 됩니다.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입니다. 그 동맹을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허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북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갖 굴종적 대북 유화 체계도 북한은 적대적이기만 합니다. 최근 연합훈련을 두고 한미 간의 갈등이 노출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유엔사와 조율 없이 DMZ법을 추진해 반발을 샀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반헌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평화가 안보라고 주장합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굴종이 아닌 억자여야 합니다. 입으로 떠드는 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는 미국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념을 국민 앞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과 좌파 정권이 이념을 앞세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